독일의 경우는 최초로 의료보험을 적용한 산림치유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치유를 하고 나면은 숙박비와 체온비는 의료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에 진입되면서 노인 케어에 대한, 그 다음에 경도 인지장애, 치매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산림치유가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자살률을 낮추고 삶의 질 개선에 이 치유 산업 분야가 필요합니다. 완도에 오면은 즐길 거리도 있고 쉴 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다. 테마를 주면은 아무리 멀어도 관계 인구로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발표 순서는 농업, 그 다음에 산림, 해양, 지유 산업에 대한 비교, 그 다음에 산림 치유의 이해, 완도형 산림 치유의 활용 방안 및 완도형 산림 치유 산업의 지속 가능 발전 방안, 그리고 매진말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산업은 산림 치유, 해양 치유, 지유 농업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모두 자연 자원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거고, 산림 치유는 산소, 햇빛, 경관, 피톤치드, 음이온, 소리, 산림 휴양 기반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해양 치유는 기후, 경관, 생물, 해수, 갯벌, 토탄 등 해양 자원 기반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농업은 식물, 농작업, 웰빙식품, 동물, 농촌 문화 등 농업, 농촌 자원 기반을 해서 각자 각 파트가 발전되어 오는데 자연치유라는 도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핵심은 국민 건강 증진이고 그 시너지 효과로 일자리를 각 분야에서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산림치유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치유란 뭐냐?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산림복지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국민 복리 증진에 기본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을 산림복지라고 하고, 산림치유는 법이 다릅니다. 이것도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향기, 경관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산림치유라고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독일의 경우는 최초로 의료보험을 적용한 산림치유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1800년대에 기후요법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2000년도는 독일의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직장인들이 3주간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고,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치유단지에 가서 치유를 하고, 그 치유를 하고 나면은 숙박비와 체온비는 의료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 가지고 독일의 치유는 엄청나게 발전되어 가고 있고, 일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영국이나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도 지금 진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산림치유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에 진입되면서 노인 케어에 대한, 그 다음에 경도 인지장애, 치매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산림치유가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자살률을 낮추고 삶의 질 개선에 이 치유 산업 분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살률은 OECD 평균으로 따지면 인구 10만 명당 11명인데 우리나라는 24.6명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 삶의 질도 OECD 평균은 10점 만점에 6.7점인데 우리는 5.9점. 그 다음에 가장 높은 핀란드는 7.8점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인데요. 산업이 첨단화되고 과학화될수록 아날로그적인 기후 감성에 기인되는 수요는 점점 더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트렌드가 변화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여행 체험 위주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치유,
건강 그리고 촌캉스라 해야 되는데 농촌, 어촌, 산촌에 가서 바캉스를 즐기는 그런 트렌드로 변화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됐다는 건데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질문한 결과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느냐 이러니까 99.2%. 그다음에 선생님이 감정 노동자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99%의 감정 노동자다라고 선생님이 응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 가지고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되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해소 이런 거를 해주기 위해서 산림치유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산림치유가 숲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앞에 얘기했던 얘기의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어르신 대상으로 산림지원에서는 항노화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경도 인지장애, 그다음에 근력 향상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부들을 위해서 태교도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힐링 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그 영주 예천 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났는데 군인들이 하루 100명씩 1000명이 낮에는 재난 지역에 가서 그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우리 지원에 들어와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는 경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산림 목지인데요.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생애주기별 산림 목지 추진 체계를 짜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산림 교육이나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은 감수성이 아주 발달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세대에 맞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 사진들입니다. 선호하는 장래가 뭐냐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23년도 결과를 통계청에서 발표해 놓은 걸 보면은 화장이 91%고 그 화장을 해서 봉환당이 안치되는 게 35.2%, 그다음에 그 순목장님이 33.2%, 산분장, 그다음에 산이나 강인을 뿌린다. 그래서 산분장이 25.6%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연장을 많이 선호한다. 그래서 수목장님도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치유의 효과인데요. 면역력 향상, 환경 감수성 증진, 심리 안정, 그다음에 우울증 예방 효과, 완화 효과, 그다음에 암 수술 후 빠른 회복, 그다음에 숲에서 아토피 피부염, 그다음에 천식 보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가 밝혀졌고 이외에도 국민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에서 그 숲에서 치유 활동을 하면은 그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발표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완도형 산림치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형 산림치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스와트 분석 결과 강화 전략, 극복 전략, 보완 전략, 방어 전략을 수립을 했는데 강화 전략으로는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힐링, 휴양, 관광 단지를 관광 거점을 구축해야 되고 법률에 기반한 해양치유관리단의 예산, 그다음에 인력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양산림자원의 활용 및 연령산업을 육성을 하고 난대인 자원의 활성화를 해서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걸로 강화 전략을 수립을 했고 극복 전략으로는 치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중형 항노화 등 노인 건강증진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도화로 물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완 전략으로 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복지 체계 구축 및 노인복지 확대, 그다음에 방어 전략으로 완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의 보유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기지를 구축을 해야 되고 인공지능 4차 산업 발달로 지친 현대인들의 휴식처, 아날로그적 치유산업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서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완도
산림치유 산업의 지속 가능 발전 방안입니다. 그 지속 가능 가능을 하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법적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법령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서 그 인력, 예산 등이 이제 다 체계적으로 움직이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한 지역의 자연자원을 적극 활용한 치유관광상품 개발하고 그 지역 숙박시설 맛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치유자원 플러스 문화자원 플러스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림관광상품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관계 인구로 지방 소멸 위기도 극복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 인구는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그 해당 지역과 연고를 맺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관계 인구라고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립산림치유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1년에 한 13만 명 정도가 돈을 내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치유원에 돈을 안 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까지 한 2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실질적으로 영주 시민은 한 10,000명 그리고 나머지 12만 명은 그 외지인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치유원에 와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치유원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재방문율이 높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관계 인구가 만들어지는데 완도 그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정리가 돼서 한다면은 그 관계 인구를 맺어서 지방 인구 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우리 완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이니만큼 그 온대 지방에서 볼 수 없는 난대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난대림을 잘 활용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항칠로 면역력 향상 프로그램, 그 다음에 비파로 대사증후군 관리 케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유자로 향기 테라피 등 남도 지역에 특화된 난대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이고 완도 지역만이 또 가지고 있는 상품이 지역자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이란 뭐냐 하면 그 해변과 조화를 이룬 명품 숲길을 개발을 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영주는 숲길 이러면 소나무 숲, 그 다음에 참나무 숲 이렇게 딱 단순하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여기는 특화되게 후박나무, 비자나무, 황칠나무, 동백나무 이런 숲들이 아마 잘 갖추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 테마가 있는 숲길을 잘 조성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한다면은 그 완도에 오면은 그 즐길 거리도 있고 쉴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다라는 그 테마를 주면은 아무리 멀어도 관계 인구로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주말로 산림치유, 해양치유, 치유농업, 정원치유, 원예치유 등 각 분야에서 치유 개념을 넣어 자연치유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업이 첨단화되고 인공지능화되면은 치유 산업은 자연치유와 의학적인 치료가 접목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서 국회에서 관광자원과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본 치유 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치유 산업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계속 증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해양치유센터하고 그 완도 지휘에서 완도 수목원이 발족되고 개원돼서 움직여진다 그러면은 자연치유에 대한 수요를 많이 충족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고 그런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완도 그 신년 사자성어하도 일비충천 그렇게 하면은 일비충천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